안녕하세요. 마음챙김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왔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친구가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가자고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 무릎이 말을 안 듣네.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관절과 척추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해온 정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80살이 넘어서도 등산하고 골프 치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분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노년층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활기차게 일상을 즐기는 분들, 다른 하나는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집에 갇혀 사는 분들입니다. 두 그룹의 차이는 단순한 운명이나 타고난 체질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김영자 할머니는 75세 처음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친구들은 다 여행 가는데 나만 못 가요. 이 무릎으로는 어디 가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서글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가 확신하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90 넘어서도 20대의 관절처럼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환자의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상철 씨와 이민호 씨는 비슷한 시기에 무릎 통증을 느꼈습니다. 박상철 씨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통증을 무시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던 그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동을 했고 결국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좋아지면 또다시 무리하는 패턴을 반복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무릎은 완전히 구부러져 제대로 펴지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복구가 어렵습니다. 반면 이민호 씨는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이건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잠시 무릎을 쉬게 하고 적절한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었죠.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하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 대응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확인한 관절 건강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뼈 건강, 연골 건강, 그리고 근육 강화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연골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연골은 아껴 써야 한다는 말 반만 맞습니다. 연골은 스펀지와 같아서 적절한 압력을 받아야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를 물에 담그고 짜면 물이 빠져나갔다가 놓으면 다시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연골도 움직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연골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또한 무릎 주변의 허벅지 근육은 무릎의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튼튼한 허벅지 근육은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연골을 보호합니다. 근육이 약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로 전달돼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관절 약화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체중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둘째, 잘못된 사용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 일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연골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셋째, 근육 부족입니다. 저는 평생 곱게 살았는데 왜 무릎이 아프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 대부분 운동 없이 살아오셔서 근육이 매우 약합니다. 관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간단한 자가진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무릎은 완전히 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부정하게 된다면 이미 문제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에서 나는 소리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뚝뚝 소리는 괜찮지만 비닐을 구기는 소리나 낙엽을 밟는 듯한 소리는 연골 손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소리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무릎 근처에 스마트폰을 두고 구부렸다 펴면서 소리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관절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관절과 척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좋고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관절과 척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에서 확인한 사실인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중 거의 90%가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10년 동안 매일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생각보다 근육이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걷기는 종아리 근육은 발달시키지만 무릎을 보호하는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인데 30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70, 80이 되어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5초 동안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셀 다음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이를 100번 반복하면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매일 이 운동만 해도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발을 약간 앞으로 빼서 의자에 앉는 자세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깊게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동작을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유지한 다음 쉬었다가 반복합니다. 10번씩 3세트만 해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82살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2달 만에 계단을 혼자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어요. 본인도 너무 놀라셨죠? 이 나이에도 근육이 생기는구나 하시면서요. 걷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걸음걸이가 필수적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발 전체를 한 번에 내딛는 걸음걸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걸으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는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중간,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땅을 차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습니다.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도 변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환자의 약 절반 이상이 걸음걸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만 바로 잡아도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도 관절에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오래 서 있을 때는 작은 발판을 놓고 한 발씩 번갈아 올려주세요. 또한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의 7배 이상이 압력이 가해지므로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시는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매일 쪼그려 앉아 화분에 물을 주고 손질하는 일을 하셨는데 결국 심한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죠. 제가 낮은 의자를 사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쪼그려 앉더라도 한 번에 오래 하지 말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무릎을 펴라고 조언 드렸습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제 허리와 목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목과 허리 디스크 질환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 수만 해도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 머리는 보통 4, 5, 6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데 똑바로 세우면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지만 앞으로 숙이면 그 부담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시라면 5, 6kg짜리 볼링공을 똑바로 들고 있을 때와 앞으로 기울여 들고 있을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면 목 디스크가 압력을 받아 손상되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목 디스크 예방을 위한 간단한 운동으로 천사 날개 운동을 추천합니다. 벽에 머리부터 등, 허리, 엉덩이까지 모두 붙이고 팔을 90도로 들어 올려 어깨를 뒤로 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5초 유지하고 10번씩 3세트를 하면 등 근육이 강화되고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벽에서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는 어깨를 최대한 벽에 밀착시키도록 노력해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환자분들은 목과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코어 근육 강화가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은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근이 약하면 배가 나오고 허리에 부담이 커지며 등 근육이 약하면 자세가 앞으로 숙여지기 쉽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허리를 보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를 뒤로 밀어넣고 허리를 펴서 앞쪽이 눌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가끔씩 일어나서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나이대별로 흔히 나타나는 관절 문제와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20대 분들도 무릎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무릎 앞쪽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영골 연화증이라고 하는데 무릎 앞쪽의 압력이 반복되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약하고 활동량이 많으면 더 쉽게 발생합니다. 한 20대 여성 환자는 사무실 일을 시작하면서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근육 검사에서 허벅지 근육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의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40대가 되면 조금씩 퇴행성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관절을 과격하게 사용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연골판 뿌리 파열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골판은 무릎 관절 안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갑자기 뛰거나 무리한 동작을 할 때 손상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흔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면 퇴행성 관절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80, 90세 분들 중에서도 엑스레이상 20대처럼 건강한 관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결국 건강한 노년을 위한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하는 것. 둘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셋째, 체중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80, 90이 되어도 활기찬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관절과 척추 건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무릎 아프고 허리 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80, 90이 되어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며 활기찬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관절 건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뼈 건강, 연골 건강, 그리고 근육 강화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무릎의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웬만큼 걷는다고 이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5초 유지하는 운동, 벽에 기대어 하는 스쿼트 운동 등을 꾸준히 하시면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셀 동안 자세를 유지하고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올바른 걸음걸이가 중요합니다.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 중간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땅을 차며 나가는 것이 바른 걸음걸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 전체를 한 번에 내딛는 걸음걸이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걸으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의 일반적인 압력이 7배가 가해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서 있을 때는 한 발씩 번갈아 올려주거나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연골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은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연골은 스펀지와 같아서 적절한 압력을 받아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가만히 두면 오히려 더 빨리 약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목과 허리 건강도 관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 고개를 오래 숙이면 목 디스크에 큰 부담이 갑니다. 우리 머리 무게는 보통 4, 5, 6kg인데 이를 앞으로 기울이면 그 압력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벽에 기대어 하는 천사 날개 운동은 등 근육을 강화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근과 등 근육이 튼튼해야 척추가 안정적으로 지지됩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를 뒤로 밀어넣고 허리를 펴서 앞쪽이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관절과 척추 건강을 위한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매우 커집니다. 이는 마치 처마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 돌에 구멍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체중은 관절에 누적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나이별로 다양한 핑계가 있습니다. 20대는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3, 40대는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라고 하며 50대는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아파서 운동 체질이 아닌가 봐라고 말합니다. 6, 70대가 되면 내 나이에 운동해봤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어느 나이에나 운동은 효과가 있고 건강한 관절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8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일만 하시고 운동이란 개념이 없으셨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매우 약해져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오셨을 정도였죠. 하지만 자녀들의 권유로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하셨고 6달 후 걸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여행까지 다녀오셨다고 해요. 내가 이 나이에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바꿀 수 있는 자세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 생활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과 척추는 행복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이 모든 것의 기본은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입니다. 아, 그래도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 80이 되어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이 생기고 관절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부터 하루에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작에 이런 운동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60년을 더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과 척추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3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하세요. 둘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셋째, 체중 관리를 잘 하세요.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80, 90이 되어도 활기찬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는 운동을 10번만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15번, 모레는 20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관절과 척추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70대에도 80대에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대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결국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습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절과 척추는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귀찮고 힘들더라도 미래의 내가 감사히 여길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챙김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과 생활 습관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느끼시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